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처벌아를 빛내주시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전현 의원 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없어져라 이래서 아니 갑자기 민주당 깜짝 아니고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의힘 아니 오늘 권성동 말 들으셨죠? 권성동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경찰이 뭐 부추기고 경찰이 그걸 뭐 하고 뭐 방패로 뭐 때리고 뭐 이랬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체. 의원님 이게 이해가 되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권성동의 말을? 저도 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네. 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지만 진짜 뻔뻔하다. 사실 범죄자들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사실 궤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공권력을 집행한 이런 그 경찰 이런 데에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네,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유분수죠. 그리고 이 문제는 권성동 이분이 국민의힘 원내 대표지 그렇죠, 않습니까? 원내대표죠. 그냥 개인의 또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이런 지도부 그렇죠. 일원인데 예. 이 사실상 국민들을 오도하고 이 내란이나 폭동을 사실상 선동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런 지금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폭동을 사실상 이렇게 비호하는 이런 발언을 일삼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다. 그렇죠. 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예. 아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법원은 그 최후의 보루이고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관을 그 무력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국회를 마치 지난번에 계엄군이 국회를 난입한 내란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서버를 탈취하려고 하고 그걸 물을 부어서 부시려고 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쫓아다니면서 찾겠다고 그걸 응징하겠다고 가족까지 다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서 사법부의 법원이 저런 모습으로 짓밟혀지는 모습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 사실 사법부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민주적 질서와 법 체계는 지키겠다. 그런 것을 약속한 그런 이제 이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 질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체도 사법부고 예. 통치행위를 주장하지만 통치행위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체도 사법부고 그런 사법부의 결정은 우리가 존중하자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결정, 뭐 영장 이 심사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하고 사실상 법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윤석열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윤석열 이제 내란죄를 보면 내란 수괴입니다. 지금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 판결이 안 났다 하더라도 검찰의 뭐 공소장이라든지 지금 공수처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내란 수괴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인데 예. 이런 내란 수괴에 대해서 사실상 이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는 뭐 일부 극우 세력들 거기에 편성해서 사실상 폭동을 자행을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명백한 폭동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형법상 내란죄의 정의가 이 헌법 기관들을 침탈한 국헌문란 국헌문란. 그것을 폭동이라는 수단으로 한 경우에 예. 그게 내란죄거든요. 내란죄입니다. 지금 이번에 그 서부지법의 이 폭동 사태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부합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2의 내란 사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지금 그걸 국힘이 그 폭동을 옹호한다? 예. 당연히 경찰로서는 그건
법원을 그렇게 침탈하고 담을 넘고 예. 기물을 부수고 판사를 급박하고 판사를 색출해서 뭔가 위협을 가하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당연히 그걸 막아야 막아야죠. 되고 예. 그리고 제압해야죠. 예, 그렇게 하는 거는 경찰의 책무입니다. 책무이죠. 근데 이런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그 공권력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집권 여당이란 말이죠. 예, 그 그렇죠.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경찰을 나무라고 네. 그 가정에 피 흘린 그런 경찰도 있었죠. 있었고 네, 부상도 많이 있습니다. 입었어요. 네, 네. 근데 경찰이 그 폭동을 뭔가 유발을 한 듯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의 책임이 있는 듯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그런 정당으로 볼 수 있는가 네, 네. 이런 의문만 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거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사법 체계를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것은 윤석열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던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반국가 예, 세력이죠. 그런 반국가 세력이 음. 그 사실상 이런 폭동 사태를 이렇게 옹호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공권력을 비난하고 이러는 것은 예. 이거는 사실상 예. 위헌 정당을 그렇죠. 스스로 자백을 하는 자백하는 거고요. 꼴이죠. 그거는 진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음. 해체가 답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민주당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고 집권 여당이었다면 사과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그걸 부추기고 경찰이 잘못하고 경찰이 방패로 찍고 이런 얘기를 사실도 아닌데 저렇게 버젓이 언론에 나와서 온내답변한 사람이 입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더 부추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선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내란 수계로 감옥에 있는 예. 구속의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을 지키기 그렇죠. 위한 네. 그런 목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을 했고 네. 뭐 감옥에서 끄집어내자 뭐 이런 발언도 했죠.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뭐 국민의힘 의원은 네. 그 서부지법을 담을 넘어가도 예. 뭐 그는 혼방된다. 혼방이 될 네. 것이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사실상 이 선동하고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사 아니면 적어도 방조범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원내대표라는 또 자가 예. 그런 식으로 공권력을 비난하고 사실상 이거는 이런 폭동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예. 사실상 그걸 말리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제1호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제1호 당원이 그늘 내란 수계로 이렇게 배출을 한 정당으로서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부끄럽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출당 조치를 하고 단호히 선을 꺼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런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그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제2의 내란 행위 이런 것도 두둔하고 옹호하고 오히려 공권력을 비난을 하는 것은 이 사실상 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화도 많이 났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어제도 사실은 그 민주당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 발표도 하시고 최고위원 회의도 했었던 것 같고 쭉 보면 민주당의 대응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뭐 지금 네. 어제 폭동 사태는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 네. 행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법원 행정처장도 TV나 유튜브 이런 것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몇십 배 뭐 20배, 이렇게 30배. 참혹한 네, 맞아요. 그런 현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있죠. 그리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도 지금 그런 뭐 내란 수계가 구속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에게 예. 감사한다. 네, 그 맞아요. 사실상 지지하는 지지하는 발언을 발언을 했죠. 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말로 이 비상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또
윤석열을 내란 수계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비호하고 뭐 관저에도 수십 명의 의원들이 쫓아가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그 폭동을 비호하고 음. 또 동조하던 그 국민의힘 의원을 예, 미국으로 맞아, 달려가서 미국 갔어. 거기에 가서 그런 이제 내란 행위를 사실상 예, 미국에 그렇게 네. 이제 미화해서 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 진짜 매국 행위입니다. 이 헌법에 반하는 또 현행법을 저지른 그런 폭동들을 감싸고 내란 수계를 감싸는 그런 만약의 외교 활동을 미국에서 했다면 예, 미국이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예, 그렇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하는 그런 매국적인 활동은 당장 중단하고 빨리 귀국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알려진 것처럼 언론에서 막 무슨 누가 뭐 트럼프 그 뭐야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사람 딱 한 명이래요. 주미 대사.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입장권 뭐 구입해서 갔다던데요. 네네. 저도 그 오바마 예, 대통령 예. 취임식 때 예, 예. 그때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는 그 당시 송영길 대표랑 저랑 예. 세 명의 이제 민주당 그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사실상 그 민주당을 대표하면서 그 취임식에 참석을 예, 했지만 예, 예. 실제로 그 뭐 취임식장 안에 그런 건 들어가거나 아니고. 대통령 취임식 그 행사장을 거기에 뭐 의자 좌석 예, 이렇게 예, 앉아서 앞쪽에, 예, 본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냥 사실상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런 거잖아요. 의미지. 예, 예. 뭐 인정사 하나 찍어 예, 뭐 예, 그런 맞아요. 정도지 예. 뭐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참석은 그건 아닌 하지 거잖아요. 못했거든요. 예. 이번에 가신 분들도 다 아마 그런 거예요. 예,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치 일종의 자기 정치하러 간 하는 거죠.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뭐 이런 이제 당으로 간 게 아니라 예, 개인 개인으로. 비용을 들여서 예. 개인적으로 간 그렇다고 분들도 그래요.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취임식에 초대받았다고 빙자를 그건 하면서 아니죠. 가서 거기에 또 더구나 하는 매국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진짜 당장 강제로 귀국시켜야 되는 예. 그런 정도로 예. 매우 좀 심각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뭐 초대받았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 자기가 그냥 자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참석하러 가는 거고 사진 한 찍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뭐 민주당은 아무도 초대를 안 받았다 이런 소리 하고 막 이러거든요. 보수 언론들은 하여간 언론으로서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어제 또 그 현장에서는 공수처가 타고 가는 차량, 공수처 직원들 검사들이 타고 가는 차량을 막아가지고 막 밀고 이런 장면도 보셨죠. 바람도 빼가지고 그걸 결국 못 타고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런 행동도 결국은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폭도들이 저렇게 정말 강큰 행동을 하고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예. 저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사실 그 배후에 이런 든든한 세력을 믿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내란 수계도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예. 이런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법위에 군림하는 예. 듯이 영장도 불법이다, 뭐 예. 공수처의 수사도 불법이다, 헌재도 뭐 불법이다, 모든 것이 불법이다, 나만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윤석열이나 이 변호인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희화화하고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도들도 우리도 법을 대통령도 저랬는데 우리도 그러니까요. 법을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런 망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부 보수 극우 유튜버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죠. 부추깁니다. 동조하죠. 네. 그래서 뭐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을 우리가 구출하자.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구출하려면 그건 진짜 폭동이잖아요. 폭동이죠. 네. 구치소에 가서 뭐 자물쇠를 따고 예. 그 안에 이렇게 폭력으로 법적으로 구속돼 있는 자를 사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니까. 네, 끄집어내는 거. 이거는 예. 완전히 국가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렇죠. 그거는 정말 파괴하는 거거든요. 파괴하는 그거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내란 그 자체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그 극우 세력이나 예. 윤석열을 비판하고 예. 견제해야 할 국민의 힘이 예. 그게 동조하고 동조하고 있어요. 있고. 그걸 네. 그래서 오히려 공권력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도 이런 폭동 세력에 사실상 이렇게 뒷배가 되어 네.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겨도 집권 여당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이런 네. 그릇된 신호를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윤상현 의원이 그 주장한 것도 다음을 넘어도 훈방될 거다. 네. 그래서 뭐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러는 거는 그런 이제 그릇된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예. 내란 행위, 폭동 행위를 조장한 그런 이제 행위가 되고 범죄 행위로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그 극우 유튜브 세력들이 이런 이제 시민들을 폭도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당장 멈춰야지. 안 그러면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제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그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사실 영장을 발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협박하고 그리고 그런 그 영장을 이렇게 그 발부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그것을 폭동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예. 뭐 또 내란죄가 아니라 또 소요죄. 소유죄. 충분히 해당할 소지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적법한 영장 발부 집행 관련된 이런 일련의 공적인 시스템을 저항하고 파괴하려는 이런 것은 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분명히 해당하고요. 해당하고. 그리고 이 다중의 위력, 그렇죠. 이번에 또 법원을 엄청나게 많이 뭐 기물을 그렇죠. 손상하고 손상했죠. 파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CCTV나 이런 이제 그것을 다 그 자료를 못 쓰게 서버 하기 같은 위해서 거, 예. 서버에 대해서 뭐 예. 전선을 뜯어내고 예, 뭐 물통으로 예, 뭐 예. 물을 끼얹고 뭐 이런 행위도 하고 뭐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뭐 유리창 대형 유리창도 그렇죠. 뭐 다 깨지고 깨고, 예. 뭐 그리고 법원 판사들의 방방마다 수색하면서 7층까지 올라갔대요. 예. 실제로 만약에 그 있었으면 판사가 큰일 날 있었다면 뻔했죠.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알 수 없는 네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이자 특수 주거 침입. 집에. 예. 그러니까 주거라는 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예.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이런 이제 사무실도. 네 그런 그 안에 이제 네. 책임자의 그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않고 침입하는 들어오는 거는 거. 예. 특수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 예. 이번에 피 흘린 이런 맞아. 사람들 경찰관들. 이런 경우는 치상죄 치상죄까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가중 처벌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집시법 위반은 네. 기본이고요. 그래서 기본이죠.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런 이제 그 가담자들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이제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또 예. 사실상 그것을 조장하고 선동한 배후 세력들 모두가 이거는 매우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철저한 수색을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미 그 민주당에도 지금 엄청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영상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대조해서 예. 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장갑을 안 끼고 그렇게 그 지문이 다 그래서 남잖아요. 뭐 그런 거에 아마 예. 지문들도 다 남겨져 있을 남겨있죠. 겁니다. 예. 그런 것도 빠짐없이 취해서 채증해서, 예. 이 사건에 이런 폭동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정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봅니다. 지난번에 그 4년 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미국 의회를 난동을 부리고 들어갔고 막 이랬잖아요. 네, 기물 네. 파괴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그 당시에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약 700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중에 실제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걸 지시하고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인간은 22년형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나라는 형량이 좀 낮더라고요. 좀 더 가중해서 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뭐 기물 파괴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위해도 하고 뭐 그다음에 경찰을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가중되면 여러 개가 섞이면 가중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 범죄가? 네, 가중이 되고 예. 더 이제 형량이 높아지죠. 예, 예. 근데 저도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사실 폭도라고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뭔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사실상 그 세뇌를 해서 그런 폭동을 하도록 이렇게 조장하고 부추긴 세력들이 저는 더 나쁘다 생각합니다. 가장 주범은 윤석열이고요. 윤석열.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는 게 그렇지 않을 수 없죠. 사실상 이 폭동이 거의 이제 한 3시 전후로 발생을 맞아요. 했잖아요. 새벽에. 네. 근데 그 다음 날, 네. 그날이죠, 물론. 예, 근데 아침. 거의 최상목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발표를 한 거는 한 10시 10시 몇 반인가? 분이요. 네, 맞아요. 그 정도라 그 사이에 이 최상목 대행이 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네, 자가 맞아요. 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단호하게 초반부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법의 집행에 대해서 엄정한 집행을 해라. 이런 이제 걸 해야 지시를 되고 해야죠.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뭐 검경 이런 합동. 책임자들이 합동으로 맞아요. 최대한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죠. 국민들 앞에서 방침을 발표를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안 근데 하죠. 그런 거를 전혀 안 안 하고 마지못해 내키지 않는 듯이 뒤늦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예. 그는 뭐 제가 보기에는 척으로밖에 하는 척. 보이지 않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행이면 예. 경호처에 대한 사실상 지휘권자고 그렇습니다. 책임자잖아요. 예. 그러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예. 그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예.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장을 집행하려는 이 공수처나 경찰 쪽 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려는 경호처를 네. 사실상 동급으로 그렇죠. 보고 둘이 같이. 싸우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했죠. 폭력을 둘이 뭐 행사해서는 안 된다. 어처구니.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공적인 마인드가 아예 없다.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가장 예. 최상목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예. 불법적으로 이 공권력의 집행을 저항하고 방해하려는 예. 경호처에 대해서 단호하게 적법한 영장이니까 집행에 협조해라. 이 그렇죠. 한마디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뭐 안 해요. 유혈 충돌, 무력 맞아요. 뭐 이런 사용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예. 그리고는 둘이 싸우지 마.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무책임한 무책임하죠. 거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범죄입니다. 범죄.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을 한 거고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직무유기를 한 거다. 그래서 사실 이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상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내란 세력들을 사실상 동조하고 동조하고.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경찰 지금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 업무를 거기서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거 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뭐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나와가지고 경찰이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럼 경찰청장이든 누구야, 뭐 검찰이든 함께 합동수사부 꾸려가지고 이거 정말 발본색원하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하겠다. 징역형으로 사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나중에 경찰이 이미 얘기한 뒤에 뒷북치고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대체?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대행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검찰도 물론 뭐 이번 조사는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검찰 보면 늘 이제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늘 의심이 드는데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해서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해 달라고, 왜냐면 아직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니까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그걸 반려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언니?
진짜 이번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네. 역시 윤석열의 이 정치 검찰 음. 이 본색을 버리지 못했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이 불법적으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했죠. 방해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해의 네. 그 책임자거든요. 그렇죠. 책임자죠. 그리고 그 뭐 1차도 방해를 했지만 2차도 그 뭐 진짜 요새를 구축했잖아요. 네, 철조망 맞습니다. 깔고 그런 게 모든 게 그 범죄 행위란 말이죠. 범죄 행위죠. 국민들 다 지켜왔어요. 그렇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그런 행위를 뭐 실제로는 뭐 경호원들이 이 불법적 명령에 저항을 해서 그렇죠. 따르지 불복을 않았죠. 해서 이게 사실상 이제 유혈 사태 없이 영장이 집행이 된 거지만 그는 김성훈 차장의 뜻은 아니었단 아니죠. 말이죠. 전혀 아니죠. 막 닥달했대요. 네, 전화해서. 오히려 그 경호처를 네. 뭐 징계하고 네, 그 직원들을 맞아요. 직무 배제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구속시키지 않고 두면은 이 종이롭게 그 불법적인 명령에 항명했던 우리 경호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죠. 예, 불이익을 당하고 또 뭐 계속 징계를 할 거고 그러겠죠. 내부에서 뭐 왕따나 뭐 이런 걸로 맞아요. 괴롭힐 게 불을보도 뻔한 뻔해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불법 행위, 중대 범죄를 해도 구속되지 않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네.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도 네.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이 김성훈 차장이 그 경찰에 이제 출두를 할 때 휴대폰을 놓고 갔어요. 네, 안 갖고 일부러 갔어요.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뺏길까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그거 거죠. 있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김성훈 차장이 안가에 뭐 네. CCTV 뭐 맞아요. 이런 거를 삭제했다는. 삭제 지시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비아폰 네. 서버를 이렇게 뭔가 했다는. 삭제를 지시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이라면 그건 이제 경호원들이 따르지 않았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죠, 맞아요. 사실이라면 어쨌든 경호차장으로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영장을 청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중요하죠. 기준이에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중대 범죄자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검찰로서는 청구를 하는 게 기본 그렇죠.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법원으로부터. 법원이 뭐 그걸 나중에 뭐 기각을 하든지 말든지 네. 그건 법원의 일이고 그렇죠.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런 경우에 범죄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그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고 내부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중대범죄자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안 해요. 경찰이 신청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왜 달라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이 이렇게 안 한 것은 이제 사실상 이 국수본과 공수처에서 이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방해하는 것이 거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네. 그런 이제 영장 기각 사유를 정리를 해서 보강해서. 다시 재신청한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아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걸 명심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화폰 서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CCTV 증거 이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고 물론 관계자가 그걸 따르지 않아서 실행은 안 됐지만 실행이 안 돼도 지시하는 것만으로 증거 인멸의 위험성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밖에 우리가 알지 네. 못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증거들이 있는 거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뭐 안에 들어가서 책임자니까 네. 삭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내란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도록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제 또 김성훈이 경호처 전체를 통과라는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리잖아요. 그럼 김건희를 경호하는 것도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 지키려고 검찰이 이렇게 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김건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관저에 있지만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어떤 얘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좀 보호하려고 수많은 극우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아니면 뭐 연락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의 태도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윤석열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예. 이런 이제 뭐 편지나 아니면 변호인들을 통한 전원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 내란을 부추기고 내란의 정당성,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런 개변을 쏟아내고 있고 또 그걸로 극우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계속 예. 주고 있고 예. 대통령실의 경우에도 오늘 뭐 정진석이 터무니없는 이런 주장을 했던데 뭐 폭동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맞아요. 지켜봐야 되는 거 예, 아니냐 그런 뭐 얘기했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얘기죠.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만 구속이 됐지 아직 그 윤석열과 함께하던 그런 일련의 내란 세력들은 예. 여전히 건재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대로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김건희가 뭐 경호처장, 차장 이제 주요 경호 관계자들이 다 만약 구속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힘을 잃을 텐데 그렇죠. 경호처의 여전한 김건희 라인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경호를 받고 그러면은 또 이제 사실상 착각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이 있죠. 그 선을 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도 계속 뭐 국힘에 전화를 하고 있고 외부에 끊임없이 전화를 하면서 이 뭔가 핵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뭐 제보나 첩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사실상 김건희도 지금 이제 자신도 구속이 될 수 있고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지금 현재 건재한 이런 이제 집권 여당과 내란 세력들을 다시 뭔가 총 가동시켜서 다시 한번 이런 뭔가 반동을 깨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계속 힘을 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런 세력들을 비호하고 동조하는 이런 게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런 행태가 경찰은 바뀌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그 윤석열 그 남아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그걸 의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경호처 차장이나 또 유광우 본부장에 대한 처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미련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뭐 사령관들 전직 사령관들 막 구속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또 모른다. 끝까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맨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으니까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또 어떻게 이 검찰이 또 수를 쓸지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보면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또 틀지 몰라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검찰을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치 검찰이라고 예. 표현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검찰만큼 정치를 잘하는 이런 집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이게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의 뭐 지지율이 높아진다. 네. 국민의힘 당이 여론조사에서. 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앞선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극우가 직결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제일 행동 이 지침 중에 하나가 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네, 임해라. 맞습니다. 그런 지침도 있다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돌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인을 사인이죠. 주고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정치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아 지금 대세가 다시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사령관들을 검찰이 다 구속을 시켰지만 예. 아 이제는 조금 우리가 태세를 또 달리해 볼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경우에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한 10일 정도는 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를 검찰로. 검찰에서 할 텐데 네,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20일 중에 10일은 공수처에서 하고 왜냐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이게 기소를 하려면 검찰로 넘겨야 되니까 검찰에서 또 10일을 조사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보여져요.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네, 네. 네. 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기존의 사령관들이 자백을 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윤석열을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을 부인하고 예. 또 이런 사령관들이 사실상 자백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검찰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죠. 우리가 사실 의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만이 답이다. 답이다. 이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특검을, 있는 예. 그런 특검만이 답이다. 네, 특검이 그렇게 아니면 네.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저는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내란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거의 민주당이 좀 수용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걸 안 하겠다고 지금 또 파행을 해버렸어요. 밤까지 기다리면서 그걸 물론 통과는 했습니다만,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것도 잘못됐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걸 거의 다 들어줬어요. 네. 다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란죄와 외환죄를 같이 수사를 하겠다. 네, 맞아요. 그렇게 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하도 안 된다 우기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외환죄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 선전 선동죄도 네. 처벌을 하자 그 내용을 우리 특검안에 넣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저 국민의힘이 자기들한테 그런 수사의 칼날이 올 걸 두려워서 내란 선전 선동죄를 사실상 빼자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 그것도 빼줬어요. 그것도 빼줬어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너무 길다. 좀 시간을 줄이자 해서 네. 시간도 좀 줄였죠. 줄여줬고요. 네. 그리고 또 수사 뭐 검사 특검이 너무 숫자가 많다. 네. 좀 줄이자. 네. 또 수사관들도 줄이자 해서 다 들어줬어요. 맞아요. 다 줄여주고 예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3자 추천 특검. 네. 우리는 원래 야당이 추천한 안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만든 안도 네. 그것도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맞아요. 추천하는 특검법으로 예. 다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다 다 받아들였어요. 수용해줬죠. 딱 하나 이제 인지해서 알게 인지해서 된 수사. 그 내란죄 수사하면서 범죄를 인지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할수 하는. 있다. 근데 이거는 모든 특검의 기본 다 중에 들어있어요. 기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럼요. 수사를 하다가 다른 범죄가 인지되면 예. 수사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빼달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내란 속에 윤석열만 수사를 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법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특검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수사 부분만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다 해서 그걸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번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여야 합의 특검이랑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맞습니다. 수용을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야 그렇게 된다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상 여야 합의 특검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더구나 법무부가 그동안 제3자 추천 특검이 아닌 야당 추천 특검은 이거는 위헌이다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했죠. 그것도 주장을 말도 안 했어요. 되지만, 예. 사실 뭐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네. 그런 그 박근혜 네. 정권 그런 이제 국정농단 국정농단 특검 다 다 야당이었어요. 야당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위헌이 아닙니다. 네. 그 특검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 바로 또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때도 위헌이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위헌 특검이죠. 특검입니까? 위헌 특검.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하도 국힘이랑 최상목이 억지를 쓰니까 네. 좋다. 그냥 그래 제3자 특검을 할게. 해주니까 법무부에서는 이제는 위헌이 해소됐다. 네. 위헌 그렇게 얘기했죠. 위헌 법무부는. 소지가 없다. 그래서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은 내일 이제 지금 국무회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예. 당장 이 내란 특검 공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주저주저하면서 거부권 행사할까 말까 이러면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그때는 진짜로 내랑 공조. 예, 내란 공범이고 네. 진짜 그때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이 내란 특검
공포하기를 예. 강력히 그러니까요. 저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맞습니다. 최상목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네, 때문에 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려서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에너지경제에서 리얼미터에 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아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요거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1월 셋째 주 조사하고 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했는데 보통 1000명 단위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표집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집 이념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응답한 사람들 이념 성향이 있는데 1000명 중에 보수가 371명이에요. 의원님 371명. 진보는 몇 명인 줄 아세요? 226명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네요. 145명 차이가 나요. 1000명 네, 중에 네. 145명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거를. 그래서 나온 결과가 국민의힘이 좀 앞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요즘 여론조사 결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훈 일당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여론조사 받으라고 전화 막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또 이제 진보적인 있는 분들은 뭐 귀찮아 전화 안 받기도 하고 와도 뭐 AR에서 전화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끊어버리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이게 집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145개의 표본이 차이 나는 이런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국민의힘이 앞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근데 시중에 나오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바로 이 표본의 표집이 보수가 좀 많고 진보가 적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보수의 경우에는 네. 그 목적 의식이 뚜렷하죠. 네. 지금 지지율을 계속 높여서 그리고 응답을 열심히 해서 윤석열을 이제 구출을 해내자 네. 이렇게 여론 맞아요. 지형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윤석열 지지율, 국힘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네. 결국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탄핵도 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여론조사에 하는 거죠.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민주 지지층에서는 이제 윤석열이 구속이 됐고 지금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안 하죠. 여론조사에 참여를 응할 안 해요. 예, 네. 동의는 이제 좀 약간 별로 떨어지는 없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그 여론 지형에 예. 그 사실상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런 이제 보수 가표직과 극우 세력들 결집한 그런 영향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을 겸허하게 봐야 된다. 너무 자만해서는 안 예, 되고 예. 그걸 너무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에게 이런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뒤고 다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수권 세력이다. 이런 걸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야 된다. 이런 걸 지금 매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그게 뭐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광훈이 또 미국 가 있나 봐요. 뭐 트럼프 자기도 또 갔나 보죠. 들어오면 바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말씀이 아니면 본인이 그냥 했던 말씀이세요? 뭐 그런 이제 취지의 얘기가 뭐 오가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지금 폭동 사태 그리고 또 지금 관저에서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극우들의 집회나 그걸 이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이런 뒤에는 이 극우 네.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사실상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있고 뭐 정강훈 목사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그 집회 참석하면 뭐 돈을 그런 기사가 준다는 있었어요. 예 그런 네, 보도도 맞아요. 보도가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네.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했던 그 폭도들을 그들도 처벌해야 되지만 네. 실제 이들을 뒤에서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또
우두머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말 수는 없지만 수사관에서 그게 나온다면 그들도 처벌의 대상이 돼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 정광훈을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광훈을 이제 뒤에 배우로 보는 것 같고 그 배우 세력인 정광훈을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제가 고발장 아까 들고 가는 거 봤는데 곧 고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그다음 윤상현 의원도 고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아마 그걸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재밌게 붙였더라고요. 유사 목사 정광훈 고발장. 네. 유사 목사라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우리 참다운 목사. 네, 최진봉 교수님 같은 훌륭한 네. 목사님이 있는 반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참 이해가 네.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정말 목사라고 저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정광훈 씨를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최상목 아까 뭐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하시지만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공표를 안 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심각하게 최상목 대행에 대한 거치도 민주당은 고민할 거다. 지금은 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기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내부적으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저희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 최상목 대행의 그동안의 위헌 위법 행위는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많죠. 근데 계속적으로 탄핵을 해서 이렇게 네. 이제 권한 대행을 바꾸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저희들이 있는 것도 있죠. 사실이고요. 또 그게 이제 뭐 국가 경제나 네. 이런 외국에 또 안 좋은 사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최상목 대행과 함께 이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도를 넘는 행위를 도를 많이 넘는 하고 행위들.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네.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음. 그 내란의 밤 그때 네, 국무회의 때 네. 본인은 그 반대를 했던 음. 몇 명 안 되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주장을 주장을 해요. 하죠. 주장은 하지만 쪽지 받았어요. 지금 그 내라조계가 그 이제 만약 계엄이 발령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비상 입법 기구 예, 만들고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네. 해라. 그렇게 이 지시를 쪽지를 했다는 거죠. 줬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명백한 내란 숙의 내란 목적, 국권 침탈 목적의 불법 쪽지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는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넣었다. 뭐 그렇게 차관한테 주장을 줬다 주장하는데 그 말을 사실 믿기가 믿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엄을 하겠다. 그리고 네. 그 계엄에 반대했는데 거기가 내란 수계가 음. 쪽지를 이거 네. 너 할 일이니까 네. 이거 쪽지대로 해 하고 이렇게 그렇죠.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안 펴봤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상식적으로 되죠. 말이 안 그리고 되죠. 그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또 관련 그 회의를 네, F4 회의를 했어요. 주재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걸 뒷받침하려는 이런 회의를 열었다고 추정이 되는 되죠.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네. 지금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 범죄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공무원의 의무 조항이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예.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되는군요. 고발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 지금 최성욱 대행은 그 자기가 위법하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얘기했다고 그랬죠. 범죄 행위를 인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발 안 했어요. 고발 조치를 했어야죠. 안 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징계 사유도 되고요. 징계사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가만히 있었다 해서 이거는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전혀. 예, 그냥 그는 범죄입니다. 범죄. 적어도 내란의 방조범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요. 네. 예, 그리고 내란 부하 수행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짚고 네.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을 하는 예.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지금 대법관도 아직 임명을 안 안 했어요. 했죠. 국회가 네. 의사청문회 통과시켰는데 본회의 다 통과했어요. 예. 근데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2명하고 한 네. 명은 무슨 기준인지 모르지 한 명 임명을 안 했어요. 네. 대법관 임명 안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헌법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몇 명, 예. 대통령이 몇 명, 예. 뭐
대법원장인가요? 네네 그런 그런 식으로 거, 예, 이제 나눠져 그렇게 있죠, 이게. 나눠 입법부, 사법부, 뭐 행정부, 행정부. 이렇게 예, 예. 딱딱 세 명씩 세 예, 명씩 맞습니다. 임명하게 해놓은 거는 음흠. 뭡니까?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을 음. 그걸 하고 그렇게 이 헌법 기구를 구성할 음. 때에 예. 새 그 헌법 기관들의 예. 그런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서 헌법 기관을 구성하겠다. 그렇죠. 그런 결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 대법원에서 추천한 그리고 입법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그는 그 헌법 기관을 그쪽에서 추천한 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임명하라는 임명하는 거지. 거죠. 맞습니다.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그 추천하거나 그 구성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죠.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추천한 세 명을 그냥 임명을 하는 게 이 본인의 책무예요. 책무죠.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설특검도 지체 없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네, 임명하게 안 해요. 되는데 지금 지체 없이가 몇 달째 지금 그러니까요. 임명을 안 네, 하고 네, 있어요. 안 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상설특검법 위반입니다. 위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최상목 대행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주범이다. 지금 말로는 자기가 뭐 경제를 뭐 뭔가 항상 챙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주범이에요.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빨리 탄핵시켜야 되고 이런 나라의 내란의 이런 전국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에요. 임무죠. 근데 내란 수계를 사실상 동조하고 내란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최상목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그래서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특검법 네. 내일이라도 당장 공포해라. 예. 이렇게 지금 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변호사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때 본 재판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판사들이 이제 헌재 판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폭도들의 난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판사 입장에서. 이거는 뭐 명백한 네. 이건 정말 더 탄핵을 해야 네, 되겠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지 심정을 않았을까요? 당연히 굳혔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이런 이제 뭐 일련의 수사 절차나 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맞아요.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중요한 탄핵 사유로 봤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뭐 이 헌법재판관들한테 뭐 통치행인데 그런 뭐 것을 그렇게 판단할 주장하죠. 권한이 없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망언을 일삼고 예. 불법 뭐 영장이다. 뭐 불법 수사다. 뭐 이런 식의 그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네. 그 자체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가 네. 된다. 자,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그 잠깐 이제 사이드로 빠져서 제가 토요일 날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전현희 의원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진봉콜을 받았습니다. 진봉콜을 제가 진봉콜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일어났던 일이 네. 4만 명에서 4만 몇 천, 4만 2천 명이었나요? 그 당시에 동시 접속. 아니 제 의원님, 유튜브가요? 유튜브 구독자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4만 8천 명입니다. 4만 8천 명이었는데 네. 5만 명이 됐잖아요. 지금 5만 1,400 그러니까요. 명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네. 권 기자님.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전화 끊자마자 네. 자 전현희 TV 가서 빨리 구독해달라. 그 연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전현희 TV 가서 막 눌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깜짝 놀라셨죠,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오마이 TV가 네. 한 240만 명 이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재벌인데 네. 이 새빵살이하는 전현희 TV 좀 살려달라. 조금 좋은 네. 집으로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해달라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요청을 하셨죠. 했더니 5만 4만 명이. 8천 명이었는데요.
딱 그거 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네. 있었어요. 의원님은 전화 끊고 다 볼일 보셨지만 네. 저는 여기서 전현희 TV 가서 네.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네. 그런데 그냥 2,000명 가까이가 순수한 오마이 TV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음. 한 3,300명 네, 맞아요. 정도 지금 추가로 들어오신 거예요. 구독을 해주신 근데 이렇게 것 짧은 같아요. 기간 안에 이렇게 네. 들어온 적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보고 없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오마이 TV 이 파워가 정말 파워가 대단하구나. 크다. 그리고 진짜 우리 최보라의 이 또 힘이 힘이 진짜 엄청나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엄청 네. 영향력이 네. 그냥 음. 또 많은 이제 분들의 아셨군요. 예, 지지를 받는구나. 그래서 네. 야 오마이 TV 더 열심히 네. 잘해야겠다. 그리고 진봉콜 열심히 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그래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면 이제 5만 네. 1,400명인데 여러분 한 5만 2천 명 정도 만들어 주세요. 아, 동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와 계신 분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다 네. 구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 5천 명 넘게 와 계시거든요. 네. 뭐 그날은 더 많이 있었긴 했지만 2만 명 정도가 와 계셨지만 5천 명 중에도 전현희 TV 만약에 구독 안 하시면 지금 좀 찾아가셔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전현희 TV 구독 눌러주셔서 저희가 5만 2천 명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이걸 좀 몇 분 안에 한 2, 3분 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보면 민주당 해놓고 윤석열 탄핵을 가장 앞에다 세우셨어요. 지금 본인의 전현희 TV에도 윤석열 탄핵 그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301 농협입니다. 301-0343-864391 많이 해주시고요. 그 사진이 전현희 TV에 있는 사진하고 윤석열 탄핵 사진이 달라요. 결연한 태도가 윤석열 탄핵 쪽에는 결연한 의지에 보죠.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네. 보여주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좀 가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완료했다고 계속 올리고 계세요. 구독 완료했다 오늘 완료했다. 오전에 예. 이제 최고위 끝나고 비공개 예. 최고위가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사실 이제 예.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예? 김병주 김병주님이시죠. 최고이십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자랑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보고도 좀 유튜브 열심히 해서 구독자 늘리라고 네, 계속 격려도 얘기하시죠. 해주시고 또 약간 이제 저를 길도 좀 죽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대로 뭐 네. 라이브를 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음.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막 계실 때 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오마이 TV가 도와줘가지고 네, 네. 지금 5만 명 넘었습니다 하고 넘었어요. 막 자랑을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다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네, 100만 100만이 명이 넘으세요. 넘잖아요. 네, 맞아요. 김명주 최고는 뭐 거의 뭐 50만 50만, 가까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5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더 좀 당당히 또 지금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내란 상황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 저들이 하는 거짓말을 좀 더 많이 맞아요. 규탄하고 탄핵하고 이런 활동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예. 구독자가 좀 늘어야 더 돼요. 늘어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힘을 보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들은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대응하는 게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들의 유튜브예요. 거기서 사실을 얘기하고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 또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도 좋은 정보 받을 수 있고 또 의원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전현 의원이 이제 여전사로서 가장 앞장서 윤석열 탄핵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구독 많이 저도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 다시 한번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실래요? 구독 전현희 의원 전현희 TV에 구독 계속 전현희 좋아요도 눌렀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5만 2천이 안 됐습니까? 그새 또 늘었죠. 네, 100명이 늘었습니다. 100명이 또 늘었죠. 네, 순식간에 진짜. 이게 놀래시는 일이신 거죠? 너무 진짜 짱입니다. 짱입니까? 네, 네. 다 이게 진봉콜 매일 좀 날려주세요. 힘입니다. 너무 오마이와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힘. 네, 네. 벌써 또 5만 1,500명이 됐어요. 아까 500명 네.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현희 TV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 이제 마쳐야 돼서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네, 오셔야 네.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전 의원과 인사 나누고 법사위가 지금 2시에 오니까 저는 남아서 좀 더 방송하고 네. 의원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현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